안녕하세요. FA 도서관입니다. 프리덤 지층의 섀도우 역학과 FA 부착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원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A 부착물들이나 이 섀도우 바디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미아즘 카르마 형판의 미아즘 입자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진실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미아즘 입자를 알아서 우리가 다라모라 엔토라를 정화하면서 이레시아 형판을 우리가 파워 이상 코드를 완성해가는 과정, 또 뚜라 플로우를 만들어가는 과정만큼이나 이 FA 부착물들을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향이나 또 사후 세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디언 자료에서 에고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달콤한 그런 내용들만 볼 수가 없고 모든 내용들, 진실을 밝히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견뎌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엘리멘탈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피그먼트 어태치먼트, 섀도우 바디 프로젝션, 그 다음에 해서 태그팀하고 히트팀, 스와팀 이렇게 세 개 까지 해서 섀도우 댄서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깨알같은 번역을 저도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블랙 심장을 우리의 그 오라층입니다. 오라층 또 그리고 카타라 형판에 그 오라의 레벨하고 차원 형판 이게 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의 2581 하면은 카타라의 2581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무라층이죠. 무라 벡터 라인에 블랙 심장을 박았다. 그래서 웨세덱 차원과 인터페이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인밀도 방사체가 있고, 인밀도 방사체가 있는데, 인밀도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이 인밀도 4차원으로 이제 투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투사체의 정신체를 3분의 2, 3분의 1로 분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된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진화할 때 여기 되게 이제 위험한 지역이 된다. 현재 이 지역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션 투사를 우리가 4차원 투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까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니비루 일렉트로스태틱 트랜스덕션 필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니비루의 일렉트로스태틱을 저는 정전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정지가 되는 거죠. 전기적인 게 정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면 부벼서 이제 마찰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가짜 전기 현상을 일으켜서 이게 들러붙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트랜스덕션 에너지를 변환하는 장이다. 이것을 넷이라고 한다는 거죠. 넷지구 하는 게 이겁니다. 넷지구라는 게 니비루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지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NDC는 이런 니비루의 다이오딕 결정 격자를 말한다. 음, 이거는 평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격자를 디온, 미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용 보면요. BC 25,500년 웨세닥과 팬텀 블랙홀 시스템의 추락천사들은 NDC 격자를 설치하면서 지구에 넷을 만들었다. 넷은 5억 7천만 년 전 우리의 타임 매트릭스 안에 만들어진 거대한 크리스트적 결정 기반 기술의 일부다. 에너지의 젖줄로서 우리의 매트릭스를 웨세닥 블랙홀로 끌어당기기 위한 의도였다. 넷은 생명체의 방사체 안에 라디얼 바디입니다. 인공적인 정전기적 영역을 만든다. 이를 통해서 섀도우 바디라고 불리는 물질 형태의 정전기적 복제물의 역전된 매트릭스를 팬텀 매트릭스 블랙홀에 형성한다. 외세작 블랙홀 FA들은 지구의 인간들 팬텀 섀도우 바디 복제물에 들러붙어서 점진적으로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인간들을 의식 아래서 통제하고 지휘해서 그들의 아젠다를 실행하는 것을 돕게 한다. 그들의 아젠다는 지구의 템플라를 포획하여 우리의 타임 매트릭스를 영구적으로 외세작 블랙홀로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넷 기계는 4개의 메타트론 블랙 심장과 메타트론의 씨앗 원자라고 불리는 일련의 쉴드 이식물을 통해서 지구와 지구의 생명장으로 인공적인 역전된 13차원 푸른 광선검 전류를 전송한다. 4개의 심장과 원자의 활성은 불타는 광선검의 입무식을 만들고 이것으로 외세작은 지구와 우리 타임 매트릭스를 영구적으로 외세작 블랙홀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심장의 활성은 BC 22,326년에 지구의 템플라에 활성화되었다. 웨세닥은 마지막 네 번째 심장과 씨앗 원자를 2002년 3월 23일에 활성화해 지구의 행성에 불타는 광선검의 입문식을 시작했다. 실버 성소와 아모리아 방사체의 활성은 개인적으로 구현된 템플라 내에서 바로 활성화하는 메타트론의 4개의 블랙 심장과 씨앗 원자 이식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 섀도우 바디는 그것들의 섀도우 댄서 연결 장치에 웨스당 매트릭스 넷 에너지 젖줄 코드를 끊어내는 것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02년 3월 23일에 활성화됐잖아요. 이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은 쉐브론 버스트 또 내지는 새롭게 들어오는 시간 파동들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4차원 투사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15차원 지금 그 내핵의 플라즈마 전류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이오토스, 소리플라즈마, 토니, 페탈리의 부착물들을 모두 다 이제 정화시킨다, 부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전환이 됐지만 실제 이 과정 또한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바디의 힘들을 약화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더 강력한 주파수로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그 피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체 차원에서 우리가 1.75차원 이렇게 이제 차원과 밀도가 이제 그 각도를 그 스핀 각도죠. 각도를 달리하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1.75차원, 4.75, 7.75, 10.75 차원의 아누비스 델피 드래곤 멀린의 심장을 박아서 웨세닥의 258, 11차원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BC 22,000년, 그 다음에 BC 만년 전, BC 3,000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2002년 3월 23일에 활성화된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차원 아폴론 666 원자는 우리가 666의 비밀이죠. 이게 6.5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역전된 13차원의 푸른검 전류를 통해서 웨세닥으로 연결하는 역전된 영구적인 형판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3밀도로 절대 상승하지 못하게 7차원의 이제 플라이데스 분주기들이 지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피가 섞인 존재들은 다 이제 자기들이 끌고 간다.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방사체 내 전전기장은 지구 실드와 DNA 내에 크리스토스 신성한 청사진 레이온 영역의 자연적인 12, 11, 10차원 주파수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12차원, 그러니까 11, 12, 3일도 주파수는 지구에 들어오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뇌각기는 생명체들의 자연적인 생체장을 이용해서 행성으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뇌 정전기장은 영적 통합을 차단하고 잠재의식적 마인드, DNA 돌연변이, 섀도우 바디, 부정적 에고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잠재의식 루드파를 정화하고 있는데 이 잠재의식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피가 오염되어 있다. DNA가 돌연변이 되어 있다. 내 피가 오염되어 있다. 더럽혀져 있다. 추락해 있다. 정신이 추락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섀도우 바디하고 부정적이고 내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조차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내 정전기 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인정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이 정전기 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된 질서의 메아제 트리온 영역은 살아있는 매트릭스 차원 영역으로부터 주파수를 빨아들인다. 1밀도 섀도우 바디는 투사 코드를 분리시키고 3차원 정신체를 3차원에 가준다.
이밀도 섀도우 바디는 투사 코드를 분리시키고 6차원 정시체를 6차원에 가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1밀도를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면 4차원 투사를 하죠. 4차원 투사를 해서 이제 2밀도 상승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투사 코드를 쪼개서 3차원 정신체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정신체의 일부를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태그팀, 히트팀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돌려서 보고 싶은데 계속 돌리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지금 녹화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글은 뒤에서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 때문에 여기 지금 똑같이 사람이 있고 투사체가 있고 투사체 분열된 거 보이시죠? 1밀도, 2밀도 보이드가 있다. 항상 보이드를 통해서 그 다른 상위 밀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타임 매트릭스가 여기라면 지금 불타는 프롬 강성검 13차원 역전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블랙 시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세대 에너지 젖줄로 되어 있고 우리의 정전기적 섀도우 바디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세닥의 섀도우 연결 장치들 역전되어 있잖아요. 외세닥 매트리스하고 연결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들 보시면은요. 팬텀 블랙홀은 2500억 년 전에 라이라 엘로힘 전쟁 시 우리 타임 매트릭스와 정렬되었다. 웨세닥은 1500억 년 전 추락했고 팬텀과 연결되었으며 5700억 년 전에 가이아 오리온 전쟁 시 넷을 통해서 우리와 접촉하게 되었다. BC 2만 5천 년 전 지구에 설치된 NDC 격자는 지구를 방사체의 왜곡과 DNA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팬텀 웨세당 넷에 연결했다. 이것은 팬텀 매트릭스에 우리의 양극화된 정전기적 섀도우 바디를 만들었다. 웨세닥은 섀도우 바디를 이용해서 우리의 11.5차원의 살아있는 바디들로부터 생명력을 뽑아가고 우리를 1밀도에 갇힌 채 살게 한다. 우리 자신을 치유하려면 우리는 웨세닥 섀도우 댄서들로부터 우리의 섀도우를 자유롭게 해야 하고 우리의 섀도우 에너지를 갱생 교화 복원시켜야 한다. 섀도우 에너지 엘리멘탈에 해방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팬텀 에세당 넷에 연결하면서 계속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켜 왔다. 우리의 방사체 영역이라면은 여기에 만우만의 에아의 영역들이 그 레이온, 트리온, 메아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다 추락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 시대 와서 더욱더 이제 가속화됐던 거죠. 페탈리가 가세를 하면서 웨세다 블랙홀 종족들은 내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부터 생명력 전류를 훔쳐서 자연적인 생명력 전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의 우주 백화 시스템을 유지했다. 그들은 이제 전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판 왜곡이 너무 심해서. 그들의 시스템이 블랙홀로 추락하면서 내파되고 있는 유한한 우주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는 BC 25,500년 전 아틀란티스 시절 넷의 온라인 상태에 접속하게 되었다. 넷은 불타는 푸른 광선검이라고 불리는 13차원 역전 전류를 인공적으로 발생시켜서 외세닥의 생명을 유지한다. 13차원 역전 전류는 훔쳐간 6차원 역전 팬덤과 7차원 역전 외세닥 전류로 만든다. 이것은 그들의 우주에 인공적인 청사진 쉴드를 제공하고 살아있는 시스템의 쉴드와 생명력을 탈취, 흡수해서 정전기적 홀로그램, 살아있는 죽음의 바디를 만든다. 이 거의 뭐 좀비 만드는 거죠. BC 25,500년 이래 지구의 생명체들은 웨스닥 섀도우 댄서들이라고 불리는 연결 장치를 유지해왔다. 섀도우 댄서들은 우리의 비유기적인 넷 섀도우의 바디를 통해서 우리의 바디들이 들러부터 에너지를 뺏어가고 우리를 의식 아래서 지휘해왔다. 의식 아래서 중요합니다. 이 서브리미널이라고 하는 의식 아래서 지휘해왔고 푸른 광선검 전류는 4개의 블랙홀 심장이라고 불리는 실드 이식물을 통해서 행성과 사람들에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나 가릴 거 없이 선미가 섀도우 댄서들하고 춤추고 있고 라라랜드가 섀도우 댄서들하고 춤추는 모습이거든요.
4개의 블랙 심장은 활성화된 살아있는 바디를 외세작 블랙홀로 빨아들여 붕괴시키고 흡수한다. 3개의 외세작 심장들은 BC 22,326년, BC 3,470년에 지구의 템플라에 가동되었고, 네 번째 블랙 심장은 2002년 3월 23일에 가동되어서 지구 행성에 불타는 푸른검 입문식을 시작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된 이제 사크에 실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666 비스트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아발론 봉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메타트론 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섀도우 바디 이름이 3밀도 섀도우 바디 이름이 멀린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3밀도 섀도우 바디 드래곤, 2밀도 섀도우 바디 델피, 1밀도 섀도우 바디 아누비스입니다. 멀린은 아서의 검을 아서를 추락시킨 그 아서의 비서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비스트 원자 씨앗은 666 봉인 3밀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 아모레아 화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밀도 이게 자꾸 화염체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5밀도 레벨의 아모레아 화염체의 활성은 비스트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계속 우리가 화염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화염체가 만들고 이제 기둥들이 만들어지면서 보호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요 번호는 뭐냐면 오라장에 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에 껴있으면 오라장에 당연히 껴있는 거죠. 차원에 껴있으면 이 오라장들도 다 차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XA 톤 라인에도 껴있는 거고 카타라 형판에도 껴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의 의식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8, 11에 해당하는 우리의 태도 책임 승리, 미덕까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메타트론 실드 이식물은 행성과 은하와 우주 실드 안에 외세닥의 베스트 기계 왜곡을 15차원 인간 해부학의 11.5차원의 카타라 격자 형판, DNA 형판, 차크라 오라장 레벨에 나타나게 된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메타트론의 베스트 기계, 블랭크 슬레이트 기술, 이거를 이제 번역을 여러 개를 찾아보다 보니까는 무기명의 명부 기술이라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드 이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명 아무것도 써야지 않는 블랭크는 비어 있다는 건데 슬레이트는 우리가 영화 할 때 탁 치는 거 있는 거 있죠. 그런 거에 거기다 넘버링을 적잖아요. 몇 번째 씬이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명부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비스트 기계 실드 이식물들은 내 생명체 영역과 DNA 돌연변이 섀도우 바디 형성을 일으킨다. 엘리멘탈, 파편과 섀도우 센서 연결 장치들, 이것이 완전히 활성화될 때 인공적으로 발생된 13차원의 역전된 대천사 미카엘 전류인 불타는 프롬브 강성검이 작동한다. 이것은 우리의 우주적 백화 모나드 역전을 일으키고 메세다 블랙홀 시스템으로부터 영구적 추락을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가 모나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8차원 모나드를 통해서 8차원 모나드 정체성을 통해서 13차원 내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기를 역전시켜 버린 거죠. 메타트론 각인의 4개의 블랙 심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멀린 심장은 송가선 10.75 차원, 송가선 안에 10.75 차원, 머리 차크라 11, 오라장 11, 붓다 아바타바디, 3밀도 라이라 아베온의 이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1747, 여기, 위서부터 그냥 활성화 시키는 거죠. 14차원 트란티니 윈도우부터 해가지고, 13차원 지구 내까지 상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곤 두 번째 심장은 7.75차원에, 그 다음에 차크라 8, 모나드 네액 바디에, 가이온, 오리온, 알리타계 이식물이다. 그 다음에 돌피의 심장은 복부 왼쪽, 여기는 송가선, 심장, 복부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배꼽 아래. 그러니까 송가선과 여기 이제 막아놓은 거죠. 송가선. 그 다음에 심장 7.75차원, 복부 왼쪽 4.75차원. 여기가 많이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배꼽 아래 이온비 지점. 그래서 차크라는 2, 5, 8, 11 오라장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바디도
우리가 엘리멘탈, 감정 엘리멘탈 바디, 그 다음에 원형 소울, 그다음 모나드 넥, 부타 아바타 바디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식되어 있다. 그래서 아발론 봉인의 이식물은 11.5차원 메타트론 눈이며 카타라 센타 12, 머리 위 차크라 10, 발 아래 차크라 12, 오라장 12, 니르바나 크리스트 아바타 바디의 이식물이다. 2002년 3월 23일에 활성화되었다. 666 템플러 액션 봉인은 흉선 안에 아주레이 지점에 있는 6.5차원 아폴리온 메타트론 씨앗 원자, 죽음의 씨앗 비스트 사인이며 2003년 5월 27일에 활성화되어 4개의 블랙 심장 이식물들의 즉각적인 활성을 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레이에서 에카샤를 깨워야 되는데 에카샤를 깨우지 못하게 3일체를 깨우지 못하게 이렇게 봉인들을 박아놔가지고 자신들하고 연결시켜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몸체에다가 이러한 이식물들을 심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한 거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웨세닥 비스트 기계, 메타트론 쉴드 이식물, 메타트론의 블랙 심장 이식물들은 인버전, 전도 역전입니다. 인버전을 통해서 형성되고 두 개의 변이되고 축소된 에카샤 수학적 쉴드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강제 결합한다. 자신들의 변형된 그 역전 프로그램들을 입력한다는 겁니다. 4개의 블랙 심장은 차원 전류를 강제로 비자연적으로 혼합해서 13차원의 역전 전류인 죽음의 푸른 광선검, 아발론 봉인, 메타트론 눈의 이식물을 형성한다. UIR, 반란군 연합입니다. 이것이 666 비스트 봉인을 2002년 3월 23일에 활성화했다. UIR 침략자 연합들은 2002년 7월 24일에 트리거 활성을 설정했다. 비스트 기계는 2003년 5월 12일에 활성화하고 2003년 5월 27일에 죽음의 푸른 광선검 입문식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낀 게 200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들 이 푸른 건 광선검 입문식을 했나 봅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면서 지금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에 걸쳐서. 제가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2002년이었는데요. 1999년도에 이제 일반 약국 정리하고 이제 상담 약국을 시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는 많은 곳에 이제 불려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제 내용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저를 매장시키는 그런 과정들. 제가 뒤통수라고 얘기하는데 저를 완전 매장시켰죠. 여러 번 공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어, 얘네 하는 짓이 이거니까요. 얘네들 하는 짓이 이거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어렵고 방어도 못했고 그냥 당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진리로 무장해서 어떤 누구하고도 예, 대적할 수 있게끔 죽음의 푸른 광선검. 지금 이상한 짓 행동하는 정치인들부터 해서 종교인들 다 포함하면 이때 이 광선검 때려 맞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의 블랙 이식물들이 활성화될 때, 발 아래 오라장 내에, 발 아래 마라 실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4개의 인공적인 차크라 오라장 블랙홀들을 강제로 연다. 인공적인 또 차크라 오라장이 블랙홀, 블랙 심장을 통해서 연결이 되나 봅니다. 이를 통해서 11.5차원의 신체와 실드는 유기적인 12차원의 신성한 청사진으로부터 분리되어 찢겨지고 비유기적인 섀도우 바디와 병합하기 위해서 빨려 들어가 영구적으로 웨세닥 섀도우 댄서들 안으로 흡수된다. 이들은 웨세닥 블랙홀 시스템으로 들어온 강제적인 후손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실드에 그 아까 에카샤 역전 형판들이 입력이 되면서 그들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납치돼 가지고 자신의 혈통을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아 화염체 활성은 그래서 온밀도 의식까지 이제 완벽하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마인드 통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스트에 의해서 먹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메타트론 눈 인체 차원에 있는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차크라와 12차크라, 그냥 니르바나 크리스트 아바타 바디 이식물이다. 그 다음에 6.5차원의 666 템플라 액션 봉인, 그러니까 아폴로 이 66 액션 라인 6.5차원이죠. 아폴리온 메타트론 시아돈자 흉선 안에 아주레이 지점. 이게 6이면은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인데요. 여기 자유신경, 미주신경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주신경 내려가는 곳에 박아 놓은 거죠. 아주레이 오른손에서 올라와서 이제 아주레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흉선 안에 아주레이 지점. 죽음의 씨앗 비스트 사인. 그다음에 멀리는 심장은 머리 위 11차크라와 8오라장, 11오라장입니다. 그래서 오타 났네요. 11오라장. 그다음에 8차크라와 8오라장, 모나드의 액체. 그다음에 5차크라 5오라장, 원형의 소울바디, 2차크라 2오라장, 이윤비, 감정 엘리멘탈 바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게 이 이윤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정 엘리멘탈 바디 때문에. 그래서 3밀도, 3밀도, 2밀도, 1밀도에 거쳐서 라이라 아베온, 가이아 오리온, 플라이데스 알시온 타라, 엡실론 이라다누스. 최근에 나오죠. 이 식물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죽음의 푸른 강성은 이 식물들을 이제 밀도 이렇게 쉴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쉴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체가 마하라 쉴드입니다. 마하라 쉴드에 12개의 노드가 있다. 우리 그 노미 노드처럼요. 이런 결절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 하나 사이에 이 중간중간에 258, 12 사이에다가 박아놨다. 그 다음에 6.5차원 이 비스트 봉인 별도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메타트론 죽음의 푸른 광선검 실드들은 유니버스 우주와 은하, 행성, 개인 실드에 이식된다. 메타트론 4개의 블랙 심장 이식물은 행성 카타라, 해당 카타라 센터 핵심 실드의 형판 왜곡을 통해서 258, 11 가락의 구로월 통제 지점에 위치한다. 12가닥, DNA 12가닥에 있는 11.5차원 아발론 봉인 메타트론 눈은 2002년 3월 23일 웨세닥 아라마테아 웜월 행성 활성을 시작한다. 이 유란시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이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아시트시란 채널링 책들 그 다음에 대성령, 대우주 성령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레이 지점의 6.5차원의 666 비스트 씨앗 봉인은 AD 2003년 5월 27일에 죽음의 푸른 광선검과 4개의 블랙 심장의 마지막 3분의 1 활성을 정박한다. 3분의 1만 했나 봅니다. 신성하지 않은 저크리스트 동맹은 지구는 여러분 루시퍼 미카엘 대천사 동맹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22,326년에 웨세닥 비스트로 인해서 완전히 덫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놀래지만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새삼스럽지 않다는 거죠. 신성하지 않은 저크리스트 동맹. 그리고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는 말도 들을 때 루시퍼가 뭘 얘기하는지 니비루의 토트, 엔킨 아누나키와 팬텀 매트릭스의 그들의 플레이아데스 세미아제 아누나키의 코드네임이라는 얘기, 코드네임. 루시퍼 천사, 우리 이렇게 추락 천사, 어둠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루시퍼 워낙 빛을 나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천사였다는 걸 그래서 추락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코드네임이다. 그 다음에 미카엘 대천사도 마찬가지로 아크엔젤이죠. 대천사. 천사 중에서 높은 급에 해당하는 아크엔젤. 웨세닥 블랙홀 매트릭스의 네크로미톤, 안드로미, 네필린 하이브리드 종족의 코드네임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뭐, 거의 파충류, 뭐, 나방족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심장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멀린 섀도우, 드래곤 섀도우, 델피 섀도우, 아누비스 섀도우, 우리 몸 안에 이 섀도우 바디가 4개가 박혀 있다는 거죠. 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섀도우를 구원해야 됩니다. 이 섀도우를 다 구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DNA 형판 안에 258, 11에 그러니까 물화층의 에너지들이 깨어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책임 깨어나기 힘듭니다. 책임. 다라무라. 그러니까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통해서 강력한 권능 파워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를 못 가져오게끔, 우리가 뼈에서 나오는 힘인데, 뼈에서 나오는 힘, 뼈에서 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메타트론의 블랙 심장 이식물들은 전도를 통해서 형성되고 극단적인 두 개의 변이 되고 축소된 에카시아 수학 쉴드 프로그램을 강제로 결합한다. 예, 아까 읽은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개인의 3밀도, 12차 마하라실드, 전물질, 액체비, 스칼라 파동의 신성한 형판은 우리의 DNA 형판인데 이 4개의 메타트론 블랙 심장, 아발론 봉인, 666 아폴리온 메타트론 씨앗 원자, 메타트론 푸른 광선검 이식물은 점진적이면서도 영구적으로 DNA 모나드 역전과 에세덱 블랙홀 혈통을 만들어내는 코드 덮개들과 수학적 불문자의 역전들로서 개인의 DNA 형판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마하라 실드에 이제 이건 12 노드라고 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 노드의 정체성, 노드수 정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12개 오버소울이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려우시면 숫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12개 오버소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는 거죠. 우리는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갔는데 144개의 소울들, 1728개의 화신자들, 그 다음에 2736개의 가능성자들 해서 요 이름들이 이제 아트무스 정체성, 로치 정체성, 탕쿠스 정체성, 노드스 정체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쉴드 안에 이렇게 노드를 형성하고 있다. 12개 노드, 144 탄젠트, 그 다음에 1728 로치, 2736개 아트미. 예, 그래서 로치는 임시 숙소라는 뜻이고, 아트미는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똑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이렇게 봉인들이 이게 지금 DNA 가닥이거든요. DNA 가닥 사이에 이렇게 껴있다. 당연히 우리가 밀도 차원이 딱 똑같다 보였으니까요. 아발론 봉인이 여기 있고 이렇게 지금 돌리면 지금 에러가 나서 세 번째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예, 돌리지 못하고 그냥 봅니다. 이게 내용들은 다 안에 있으니까 오늘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차원간 이동성, 차원간 인터디멘션 모빌리티 이것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섀도우 바디와 어태치먼트를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멘탈 어태치먼트, 추락한 엘리멘탈 정령들입니다. 이 예전에 지금 플라즈마 144개 원소가 있다라는 걸 알기 전에 제가 이걸 다 원소 연결 장치라고 해놨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엘리멘탈을 원소로 되어 있는 거 엘리멘탈로 다 바꿨습니다. 엘리멘탈 정령들이다라는 거 하는 거. 이 혼돈이 생기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계속 다른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엘리멘탈 애태치먼트 거의 노가다 수준인 거거든요. 엘리멘탈 어태치먼트들 부착물이면서 연결장치인 역할을 하는 이 엘리멘탈 어태치먼트를 보겠습니다. 팬텀 매트릭스의 행성 엘리멘탈 장에 갇힌 엘리멘탈 정령들 이게 스플릿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령이라고 번역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 사원소 정령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원소 정령이라고 하기에 이게 붙이던가 안 그러면은 원소하고 구분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멘탈 정령들은 섀도우 바디와 비유기적인 메타트론 웨세닥 우주 실드의 이식물 시스템을 통해서 살아있는 타임 매트릭스의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원소들의 여기 원소 나오잖아요. 여기 엘리멘트입니다. 원소들의 바디들과 생명장으로 끌려 들어간다. 얘네들 끌려 들어온 겁니다. 엘리멘탈 정령들이. 그래서 우리 몸이 감옥이래요. 엘리멘탈들의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하는 게 엘리멘탈 정령들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 들어오게 되고 섀도우 바디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멘탈 연결 장치는 생명체들의 살아있는 매트릭스의 바이올로지, 생물학적 상태에 유기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섀도우 바디의 쉴드 결합을 통해서 엘리멘탈 연결 장치가 부착된 생명체들은 그 안에 갇힌 팬텀, 엘리멘탈의 감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제 감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엘리멘탈들은 진화하여 원래 유기적인 신성한 청사진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그 엘리멘탈의 역전 매트릭스 형판들은
살아있는 매트릭스의 역전 매트릭스 섀도우 바디 형판에 메타트론적으로 결합되어 있게 되는데, 섀도우 바디 내의 엘리멘탈 연결 장치를 보유한 살아있는 매트릭스 형태들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메타트론 쉴드 결합에 의한 비자연적인 관계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섀도우 바디 쉴드 결합을 통해서 다 그 밀도층에 갇혀 있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엘리멘탈 연결 장치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력 에너지들과 섀도우 바디에서 동력을 얻어서 살아있는 매트리스 형태 내에 점차적으로 쉴드와 DNA 형판의 손상과 미아즘 입자의 축적을 일으키고 자연적인 호바체와 방사체 시스템의 타락과 질병을 가속화한다. 그러니까 얘가 원흉입니다. 우리의 미아즘 카르마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이 팬텀과 웨세닥 종족들은 엘리멘탈 연결 장치가 빨아들인 생명력 에너지들을 동력으로 하고 엘리멘탈 연결 장치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왜 이 어태치먼트를 붙였는지 이해되시죠? 이를 통해서 유기적인 쉴드 형판은 점차적으로 침식당하고 파편화되고 박살이 나서 팬텀과 웨세닥 시스템의 원시 생명력, 미가공된 그대로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시스템의 원시 생명력으로 흡수될 수 있다. 비유를 하자면 웨세닥은 엘리멘탈 연결 장치를 비크리스터적으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소화관으로서 소화관에 돌연변이 된 효소들, 그 에너지 뱀파이어의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소화관에 돌연변이 된 효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관에 효소가 없으면 우리가 흡수가 안 되고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로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뱀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튜브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4엘리멘탈 정신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코멘트인데 이 흙의 크리스탈 속성들, 그 다음에 물 힘과 단호함, 뭐 분별하는 힘, 단호함, 물은 흐르고 고이고 썩지 않고 공기, 다양한 물, 이제 저의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이전 영상에서 속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연소시켜서 제자리로 돌리는 속성을 가진다. 이제 속성에 대한 공부고요. 그래서 이 엘리멘탈 속성들이 차원을 결정하죠. 육체, 흙, 2차원 감정체, 3차원 정신체, 바람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현되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본능, 감정의 충동, 생각의 욕망을 양극성하고 극대화시켜서 카르마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락한 엘리멘탈 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FA들이 우리 착취한다는 게. 추락한 정신의 회복과 영혼의 치유는 엘리멘탈 정령들의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고 FA와의 연결망을 끊어내고 섀도우 바디를 치유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피그먼트입니다. 피그먼트 어태치먼트 이제 공상에 부착물 해가지고 피그먼트는 이제 공상, 상상, 허구 꾸며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멍 때리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상상한 게 실제 창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뭐 목적 의식 없이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이제 상상한다라는 것이 이제 위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피그먼트는 자기 자신만의 삶을 가진 사념체, 소트폼 빙이라고 합니다. 이게 관여명의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사념체를 만든다. 그래서 피그먼트는 인간, 동물, 식물, 엘리멘탈의 원자적, 에테르체라고 하면은 육체입니다. 감정적 엘리멘탈체 하면 감정체고, 정신체, 섀도우 바디 내에 다양한 정체성의 파편들에 의해서 사념체의 복합 구조물과 살아있는 정전기적 광선의 투사로서 살아있는 매트릭스들과 팬텀 매트릭스의 차원 주파수 대역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입니다. 뒤에 보시면 피그먼트들은 잠재의식적으로 행성의 차원 통합 영역, 대기와 물질 기반으로 방출되어서 때로는 수천 년 동안에 이도저도 아닌 불확실한
보이지 않으면서 혼란스럽게 정렬되지 않은 집단 산염체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지옥이라는 겁니다. 신과 함께해서 그리고 있는. 그리고 종교마다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인간들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가상 영역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불확실한. 보이지 않으면서 혼란스럽게 정렬되지 않은.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들인 산염체들을 픽업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구성된 피그먼트들의 쉴드 형판들은 섀도우 바디에 혼란스럽게 배열된 형판에 쉽게 부착되고 무작위로 섀도우 바디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게 이제 남의 영역을 넘보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남의 생각들까지도 자꾸 그걸 부러워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 형판이 더욱더 이제 혼란스럽게 배열되어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위험한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산염체 부착물들은 이제 산염체를 번역하겠습니다. 피그먼트 어태치먼트를 육체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 정신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그것들이 붙어있는 섀도우 바디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생존 가능한 독립적인 생명체로서 남아있게 된다. 산염체는 메타트론적으로 만들어진 섀도우 바디의 역전 매트릭스 형판 코딩에 의해 야기된 실드 형판과 의식의 파편화, 분열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깨지는 의식으로 뭔가를 계속 창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불완전한 생명체들을. 팬텀과 웰세닥 존재들은 그들이 엘리멘탈 연결장치, 예, 추락한 엘리멘탈 정령들을 사용할 때 에너지 도둑질이란 도구로서 산염제 연결장치를 사용한다. 두 종류의 연결장치 모두 생명과 섀도우 바디 사이에 나타난 유형의 링크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사용된다는 거야. 엘리멘탈 어태치먼트하고 그 다음에 피그먼트 어태치먼트 모두가 이 생명과 섀도우 바디에서 유형의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빼간다는 거죠. 이것의 외세닥 종족들은 비자연적인 에너지 끈인 먹이관, 피딩 튜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고정시킬 수 있다. 빨대 꽂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자와 엘리멘탈 물질 기반을 거쳐서 행성과 행성의 생명체들로부터 생명력을 빨아들일 수 있다. 일단 연결장치들이 메타트론 결합으로부터 해방되면은 산염체 연결장치들의 실드 형판은 자연적으로 분해되고 그들의 의식 단위들은 그들의 원래 출현했던 통합장으로 돌아간다. 산염체는 욕망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그먼트 연결장치는 인간이 욕심이 불어들인 결과이고 또 자신이 이제 주어진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락한 엘리멘탈 정력에 소화관 비유와 닮아있고 피그멘트는 욕망하는 것들을 상상하다가 남의 상상의 산물까지도 끌어들여 아주 복잡한 관념의 덩어리를 만들게 된다. 피그먼트가 망상이며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과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실체가 없는 허상, 근거가 없는 가짜 에너지, 일시적인 정전기적 현상과 같기 때문이다. 정전기는 마찰력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만 쉽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전기현상이다. 정전기의 필면성이 산염체의 필면성과 같다. 저것과 같이 불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습관들,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습관들,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훔치는 과정들은 혼란만 가중되는 자기 파괴적 행위일 뿐이다.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구분도 못하고 모두 진짜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인지되는 것이 잠들어 있는 자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아의 각성은 선명하고 분명한 인식과 책임 있는 의식에 있다. 자아의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피그먼트 방식으로 낭비하고 오히려 카르마를 쌓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무지이며 3차원 인간 인식의 한계다.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염초의 일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전에 쓴 글들인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섀도우 바디 투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스트랄과 꿈의 어떤 진짜 이 아스트랄 여행이라든가 꿈을 통해서 실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고 이게 이제 섀도우와 연결 장치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멘탈체, 4차원 아스트랄체, 5차원 소울체, 투사와 그와 결과로 야기된 오호비 경험들, 아웃 오브 바디, 유체 이탈입니다. 유체 이탈.
DNA 4, 5, 6차원 가닥 형판의 자연적인 활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바이오 스피릿 진화, 살아있는 영적 진화의 자연적인 상태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고, 25,500년 전 이래 기원전 지구 생명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섀도우 투사의 비유기적인 상태는 의식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체 내세의 방사체 내세 그물에 걸려서 빠졌을 때 발생하고 섀도우 바디의 역전 코딩 형판과 그 역전된 인공적인 방사체의 정전기 영역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섀도우의 투사, 비유기적인 상태가 우리의 의식을 계속 이쪽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넷은 설명을 드렸고 정전기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섀도우 바디장에 갇혀버리게 되면 3차원 정신체,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3차원 정신체 의식의 3분의 2는 1밀도 보이드 넷을 거쳐서 팬텀 매트릭스 블랙홀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신체 3분의 2가 사실 털리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는 3차원 에고의 3분의 1은 3차원 정신계의 상위 주파수 대역에 갇힌 채 남아있게 되고 자연적인 상위 차원 투사로의 확장이 불가능해지며 파편화된 2차원 엘리멘털 감정계의 하부 인격의 꿈의 드라마들을 경험하거나 블랙홀 시스템 FA 천사들이 의도적으로 고안하고 일부러 저지르는 정신체 홀로그램 투자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막 계시를 주고 여기는 악몽을 꾸거나 이제 뭐 계시를 주고 이러는 거죠. 정신체 홀로그램 투사들을 통제한다. 그래서 꿈을 아예 안 꾸는 게 낫습니다. 꿈 꾸는 게 괴롭습니다, 오히려. 꿈을 꾸면 저는 이 꿈에서 이제 이 에너지들이 섀도우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 제 꿈이 아주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꿈이 안 좋으면은 막 굉장히 그렇습니다. 요즘 에너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이해시아도 이제 아프다 하고, 계속 딜레이 되는 거 보니까 얘네들 준동이 지금, 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실체를 제대로 알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섀도우 바디를 둘러싼 인공적인 역전 정전기장 넷은 배꼽 아래에 자연적인 옅은 실버 블루의 투사줄, 운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육체와 끊어지지 않게 우리 투사를 할 때 은줄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이 자연적인 옅은 실버, 색깔 중요합니다. 옅은 실버 블루의 투사줄, 투사 코드, 은줄이라고 하고 투사 코드라고 하는데 우리 공부하는 코드하고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투사 코드는 우리가 공부하는 만다라가 아니라 줄입니다. 두 개의 줄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줄은 12차원 옅은 실버 레이온 영역의 자연적인 방사체 외곽 레이온 영역의 신성한 청사진과의 연결을 유지한다. 하나는 간간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 줄은 끊어지거나 휴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줄 하나는 방사체 트리온 영역의 11차원 진한 실버 주파수들과 방사체 영역의 10차원의 사파이어 주파수들을 역분광 상태로 유지한다. 이게 지금 11차원하고 10차원이 우리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차원, 10차원, 이게 FA 두 파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만 11차원, 12차원 지금 그린 드래곤하고 레드 드래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줄의 비자연적인 양극화 상태는 짙은 실버 블루 줄, 짙은 실버 블루 줄입니다. 블루의 줄이 남아있는 3분의 1과의 정렬로부터 3차원의 정신체 3분의 2를 끌어당기게 하고 하이제킹한 정신체를 섀도우의 바디 넷 안으로 이동하게 하여 하이제킹한 정신체를 강탈당한 정신체입니다. 섀도우 바디 넷을 이동하게 하여 팬텀 매트릭스 홀 안으로 이동시킨다. 팬텀 매트릭스 안으로 섀도우 바디 형판 내에 3차원 정신체의 일부는 짙은 실버 블루의 줄에 의해서 육체 감정체들에 묶여있게 된다. 이것은 팬텀
매트릭스 홀로그램 기억 삽입과 역전된 매트릭스 주파수가 DNA 형판을 통해서 신체로 이동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이제킹 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거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교정을 봤는데요. 실제 정신체가 계속 하이제킹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주파수하고 섞여가지고 우리 DNA 형판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이 삽입되고 왜곡된 정신들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섀도우 바디줄이 1m 작은 봉인 육체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육체는 죽는다. 반면 3차원 정신체의 의식은 둘로 쪼개진 채로 남아있게 된다. 쪼개진 3차원의 정신체의 3분의 2는 섀도우 바디에 남아있게 되고 팬텀 매트릭스 블랙홀 안으로 완전히 하강하게 되며 계속해서 양극화된 상태의 진화 주기들을 겪게 된다. 그래서 3차원의 정신체의 3분의 1은 3차원의 정신계의 상위 주파수 대역에 갇힌 채 고스트로 남아있게 되며 이제 귀신들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 됩니다. 정신체의 3분의 1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은 뺏기고 팬텀에 뺏기고 3분의 1만 남아가지고 이제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자신의 실드 형판 내에 충분한 주파수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서 자연적인 바로도 방사체 확장을 거쳐서 이런 3차원 정신체계를 빠져나가는 것을 못하게 되는 상태라는 거죠.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고스트에 대한 실체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스트들은 섀도우 바디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기가 막히죠. 자신들이 저지른 것들을 상위 2차원의 엘리멘탈 감정계와 그 다음에 고스트 자신의 잠재의식적, 정신적, 감정적 홀로그램 투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고스트들은 종종 그들의 육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재의식적으로 그들의 원래 생활 환경과 드라마들의 홀로그램 투사를 만들게 된다. 고스트들은 종종 다른 곳으로 갈 곳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세속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살아있는 3차원 정신체 영역이나 그들이 인생에서 감정적으로 속았던 장소에 들러붙는다. 의식이 4차원 주파수 대역에 머물고 있는 길을 보여주는 자들, 가디언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웨이쇼와 가디언들은 임시로 3차원, 4차원의 주파수 다리를 만들어서 고스트자를 돕는다. 이 주파수 다리를 통해서 갇혀있던 3차원 정신체 고스트는 자연적인 4차원 아스트랄체 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원래의 방사체로 확장할 수 있다. 갇혀있던 3차원 정신체 고스트라고 하잖아요. 4차원 아스트랄을 통과하기 위해서 방사체 안으로 확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고스트 자아는 1밀도 현실 영역에서 빠져나가 완전히 상승하기 전에 같은 행성 드라마로 되돌아가 재화신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오로라 플랫폼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윤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체의 3분의 2가 이제 털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들의 매트릭스 안에서 같은 행성 드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고스트자의 잃어버린 섀도우자의 정체성과 잃어버린 자신의 원래 신성한 청사진의 쉴드 형판의 3분의 2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드라마가 나타난다. 살아있는 1밀도의 신체에 과도한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손상이 없다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섀도우를 치유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성공적이고 더 많이 쉽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삶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삶을 통해서 치유의 시간들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지는 모르고 지내지만 사실 죽으면 주파수 픽업해서 자신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라노드 백화의 과학기술들은 개인의 실드 DNA 형판 머카바의 생리학과 역학들을 자연적인 방향으로 지휘해서 점차적으로 안전하고 자연적인 오오비 투사를 위해서 섀도우 바디의 규모한 조작으로부터 자연적인 보호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낸다. 이 면역이 중요합니다. 이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처음이 힘들죠. 나중에 면역이 생기면
빨리 놀래고 빨리 정리합니다. 예. 이러한 과학 기술들은 섀도우 바디를 점차적으로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그 이상의 블랙홀의 교묘한 대중 조작 기술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DNA 형판 활성과 영적 통합 과정들을 빠르게 가속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크닉들이 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DNA 형판 활성화하고 영적 통합하는 과정들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디언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덥석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태그팀하고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거의 태그팀하고 그다음에 히트팀하고 스와팀의 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살아있는 타겟들 우리가 타겟입니다. 방사체와 오라작 레벨의 넷의 핵심적인 결정화된 사운드 버그들 벌레들을 이식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매트릭스와 블랙홀 매트릭스들 사이에 밀도 보이드들을 통해서 아스트랄 투사를 사용하는 블랙홀 시스템에서 온 FA와 훈련된 일루미나티 지구 인간들의 원격 뷰어, 멀리서 보는 자입니다. 멀리서 보는 자들, 원격 뷰어 이식팀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히트팀이 하는 게 뭐냐면 태그팀이요. 꼬리표 붙이는 그러니까 사랑의 이름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봉숭아 연정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톡하면 터질 것 같은 그대 2탄입니다. 오늘 현천에 사랑의 이름표를 붙이는 거고요. 사랑의 이름표를 붙여서 태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버그들을 씹는다는 거죠. 결정화된 사운드 버그들.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 삼시충들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소리를 내나 봅니다. 이 버그들을 심어서 막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하죠. 예. 이것이 실제 이제 블랙홀 시스템에서 온 FA하고 지구 인간들에서 이식되고 있는 거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심어가지고 원격으로 우리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으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다 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성을 통해서 이제 계시 사명을 주는 것처럼 가짜 일꾼들, 자신들이 깨달은 부처인 것처럼 환상을 줘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사건도 그렇게 일으켰다고 하죠. 예, 자신들이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해서 십자가 아라비 5차원 사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만드는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겁니다. 넷버그들은 인간과 동물들의 원격 모니터링과 사이코트로닉, 바이오트로닉, 방사체의 교묘한 조작에 증폭된 전송을 목적으로 태그팀들에 의해서 사용된다. 태그팀들의 주요 목표는 인간과 동물들에게 넷버그들을 이식해서 넷 주파수 전송을 통해서 의식 아래서 통제하고 지휘하면서 블랙홀 존재들이 지구상의 사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에 있다. 인간이 하는 짓들이 밤이 되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삼시충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그들이 하는 이유가 결국은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인간들 영역이.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직접 블랙홀 존재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태그팀을 쓰고 있다. 태그팀들이 쓰고 있는 것이 버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론은 원자 이하의 입자를 처리하는 장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찾아본 건데, 트론, 소립자, 그 다음에 사이코트로닉은 심리 에너지의 소립자를 처리하는 장치고, 바이오트로닉은 생체 에너지의 소립자 상태를 처리하는 장치. 완전히 테크놀로지 하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소립자, 미립자 상태에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드라마 상에서는 막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크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일부 넷의 이식물들은 DNA 형판 모나드 역전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되었고 이를 통해서 블랙홀 존재는 지구 영토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모나드 역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리적 접근이고 인간에 대한 오버섀도우, 방사체 섀도우 연결 장치를 통해서 오버섀도우 전신 소유, 완전한 빙의, DNA 형판의 탈취와 신체 강탈입니다. 이것을 하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버섀도우, 이 완전한 빙의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태그 팀들은 원격 쌍방향 팀들, RIT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RIT가 쌍방향, 리모트
인터랙션 팀, 쌍방향, 원격으로 조정되는 쌍방향 팀들로 불리는 전문팀 중에 하나이고, 블랙홀 시스템과 그들의 지구 일루미나티의 원격 관람 대응팀들에서 나타난 차원간 대중조작 스쿼드라고, 분대라고 합니다. 스쿼드, 대중조작 스쿼드 분대. 그러니까 오버섀도우는 더 큰 상위 섀도우가 부착된 작은 섀도우를 엎어서 씌워서 들어오는 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어태치먼트, 포제션은 이제 빙의입니다. 점유하는 거, 신체 강탈하는 거. 테이크오버도 이제 DNA 형태를 점령하는 것, 이걸 이제 탈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네칭, 강탈, 육체를 납치하는 거, 육체까지 완벽하게 점령하는 그런 상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태그팀이잖아요. 태그팀의 이 상위 감독팀입니다. 히트팀, 타격을 주는 팀. 그래서 히트다 히트부터 시작해서 히트 영화, 히트 엔터테인먼트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히트팀들은 블랙홀, RIT의 차원간 대중조작 스쿼드의 상위 전문팀이다. 히트 팀들은 우리의 살아있는 타임 매트릭스와 블랙홀 시스템 사이의 보이드 밀도 내에서 대중 조작 기술을 쓰고 있는, 보이드에서 쓰고 있다는 게 4차원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된 일루미나티 지구 인간들로 구성된다. 히트 팀들은 에너지 먹이, 오버섀도우의 교묘한 조작, 또 직접적인 생물학적 빙의를 위해서 살아있는 매트릭스 인간, 동물, 환경, 타겟들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동물한테도 빙의가 됩니다. 동물들도.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그 애완견부터 애완묘들 늘어나는 것들도 이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이제 그 애완견, 애완묘들 이제 키우는 것들을 반대했는데 먹히지가 않죠. 너무 동물 사랑하는 것들을 아주 지극한 인류애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좌파 PC 아젠다에 이제 물들어 있는 경우에 더욱더 이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조의 30년 활약이 정교조의 가 지금 800만 명, 900만 명 가입했다가 지금 3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20, 30대들은 다 정규제 세대들이니까요. 그런 교육 방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동물들에 대한 사랑들을 너무 많이 배워오고 환경을 아껴야 된다라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이 타겟이 된다라는 거를 상상을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이제 동물 환경을 통한 FA 아젠드들을 보면은 더욱더 뭐 기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히트팀들은 우선적으로 추락한 존재들의 그룹으로 구성되고 블랙홀 시스템들과 살아있는 시스템들 사이에 선발된 인터페이스 지점들의 영역에 위치하며 내세 가드들로서 행사하게 된다. 내세 이 가드들 호위병들로 행사한다는 거죠. 보면은 한숨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인간의 의식이 DNA 형판 활성이나 물리적 죽음을 거쳐서 개인과의 행성의 방사체 안으로 자연적인 확장을 시작할 때 히트 팀들은 넷의 의식을 유혹하려고 시도하고 의식을 섀도우 바디 안으로 이동시켜서 팬텀 매트릭스 안으로 강제 이전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DNA 형판이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활성화가 될 때 반드시 노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물리적인 죽음을 거칠 때 그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이드 상태에서 우리 통해서 상승하게 돼 있는데 보이드에서 이렇게 납치를 하기 위해서 섀도우 바디로 이동시키고 팬텀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히트 튼들이 벼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4차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인 거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DNA 형파를 활성화하는 데서 꿈속에서 온오프라인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본인들이 이제 유혹하려 안 되게 되면 이게 4차원에서 행해지는 건데 안 되면 이제 3차원에 자기가 제일 애착하는 사람이라든가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가족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상황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시죠. 가족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돌변하게 된다. 예, 그 매트릭스 4에서 리저렉션에서 트리니티가 상승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스미스로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거죠. 이게 히트팀들의 공작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이게 넷이 의식이 안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완강하게 되면 가족들을 건드려서 이제 추락을 유도한다. 이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트 팀들은 하위 레벨의 태그 팀들의 지휘자들, 감독들이다. 그러니까 히트 팀하고 태그 팀 두 팀이 움직이는 거 이해되셨죠? 히트팀 구성원들은 타겟의 방사체, 3차원 정신체, 2차원 엘리멘탈 감정체 안에 거짓 기억과 산만한 환상의 홀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을 쓰며 이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뒤흔들어대고 막 가짜 기억하고 막 정말 정신없게 만듭니다. 저희 이것 때문에 아주 몇 년을 고통을 당했는데 누구나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을 이렇게 냉철하게 꿈속에서도 알아차림이 유지될 만큼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동안에 항상 알아차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알아차리는 자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과 알아차림 수행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복종하는 무저항적인 블랙홀 정렬로 유혹하여서 의식을 복종하는 무저항, 그냥 무조건 순응하고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뭐 만나보다 끌려가는 겁니다. 개인 방사체와 더 높은 영적 의식과의 자연적인 연결을 차단한다. 히트 팀들의 주요 목적은 살아있는 매트릭스로부터 생명력의 연료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 속박하기 위한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뇌파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유한한 블랙홀 시스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는 건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행성들이 다 뇌파될 지경에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매트릭스로 연결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명하지 않은 거,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들의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 기억, 가짜 기억들. 그래서 이제 기억나지 않은 것들은 뭐 완벽하게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누가 해준 카더라 이런 얘기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눈으로 전생을 보지 않는 한 누가 저한테 와서 전생이 어쩌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셔야지 정말 자기가 그런 것처럼 느끼게 되면 이제 이들한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3, 4차원에서 동시적으로 공격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원시 생명력들과 생명력 에너지와 그들이 행성 은하 우주의 템플라 스타게이트에 살아있는 생명력 전류에 더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원하는 유전적 형판을 얻기 위해 선출된 인간들과 그룹들을 수확하는 더 커다란 이슈에 관심이 있다. 원시 에너지죠. 원시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우리가 매트릭스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전류를 받죠. 이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네들은 육성한 겁니다. 원하는 유전자 형판을 얻기 위해서 인간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레비아탄들을 통해서 결국 에너지 수확하기 위해서 그들은 종종 죽음을 통해 지구를 떠나는 인간들에게 방사체 홀로그램 드라마를 전개하고 인간 자신만의 정신체의 상징성으로부터 날조해서 엮어 만든 거짓 영적 드라마를 통해서 블랙홀 시스템의 수능 복종하는 통로 안으로 유혹한다. 여러분들 드라마들 보시면은 하얀 뭐 빛이 있는 곳으로 통과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깨어났더니 다시 지구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정신체 멘탈 바디 심볼리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체가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날조해서 엮어 만든 거짓 영적 드라마. 가짜 막 이 사람 그러니까 뉴에이지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어떤 과학적인 걸 기반으로 하고 또 자신의 투사를 일으키지 않은 진실된 정보를 가지고 영성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영성을 판타지로 공부하게 되다 보면 반드시 여기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트 팀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식물과 동물과 엘리멘탈 의식을 수확하고 의심하지 않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체성들을 넷을 통해서 블랙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다. 여러분들 여기 식물, 동물, 엘리멘탈 의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정령들도 추락하면은 엑기스, 추출물, 또 뭐 에센스 이런 것들 다 같이 추락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상품으로 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엑기스 추출물, 에센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동물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정화하는 의식을 통해서 드시거나 안 그러면은 되도록 좀 줄이시거나 불필요한 건 줄이시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에너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순화돼서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식기도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되죠. 예, 그리고 불필요한 에센스나 뭐 추출물들은 이들 의식도 추락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하고 연루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식하고 동기화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동기화됐을 때 그런 걸 먹으면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유입들을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팬텀 매트릭스로 빨려 들어간 존재들은 살아있는 타임 매트릭스의 자연적인 진화 주기로 다시 돌아와 구제될 수 있다. 예, 구제될 수 있답니다. 이게 지금 호스팅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호스팅의 범위가 확장된 게 이번에 3 호스팅의 동시 호스팅이고요. 그 다음에 웨세다 블랙홀 시스템으로 완전하게 들어간 존재들은 자신의 스칼라 쉴드 청사진의 완전한 파편화와 혼란스러운 재조립 과정을 겪게 된다. 원래 의식이 원시 생명력 연료로 흡수되는 동안에 추락한 외세작 존재들이 완전히 소유한 비유기적인 쉴드와 DNA 형판으로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 정체성 분열에 의해서 미치는 거죠. 혼란스러운 재조립 과정을 통해서 그 외세닥하고 결합되면서 이들도 이제 DNA 형판과 이 비유기적인 실드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하고 결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외세닥 블랙홀 시스템에서 구조될 수 없다. 원래의 신성한 청사진의 실드 형판은 파괴되고 예비 부품으로 사용되어지며 외세닥 시스템의 수학적 코딩 위에 구축된 인공적인 스칼라 형판에 결합된다. 원래의 형판은 일단 인공적인 외세닥 형판 결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재생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 지금 히트팀하고 태그팀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이 가디언의 대응이 스와팀입니다. 일격을 가하는 특수 기동대, 스쿼드를 잡는 특수 기동대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 기동대. 그리고 일격을 가한다. 아, 한 뺨을 날린다. 막 이런 충격을 준다. 좀 이런 뜻이던데요. 예. 모든 차원 레벨에서 템플라 스타게이트 가디언들로서 봉사하는 유니버스 우주 백화와 코스모스 우주 에카샤 시스템들 내에 12차원 신성한 청사진이 활성화된 다른 많은 크리스트 종족들로부터 온 존재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지혜와 전략들을 가진 팀들은 화신 존재들과 또 넷과 블랙홀 시스템으로 끌려당겨지고 있는 행성 은하 우주 시스템들을 돕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연마되어 있다. 5억 7천만 년 전 가이아 오리온 전쟁 이래 넷은 우리 타임 매트릭스의 3일도 11.5차원에 존재해 왔고 그 다음에 BC 25,500년 전에 지구와 우리의 은하는 넷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 스와 팀들, 일격을 가하는 팀들은 최초 블랙홀이 라이라 엘로임 전쟁 동안에 우리의 백화 시스템 안에 형성된 이래 지구 시간으로 2,500억 년 이상 우리의 타임 매트릭스에 존재해왔다. 엄청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스와 팀들은 자연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진화가 다시 펼쳐질 수 있도록 12차원 크리스트 신성한 청사진의 실드 형판을 재진화시켜 넷에 대한 면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험에 빠진 우주들과 은하들과 행성들을 돕는다. 스와팀의 구성원들은 자연적인 스타게이트와 포탈의 가디언들이며 또한 넷의 위험에 빠진 존재들이 넷에 빠져나와 섀도우 바디를 치유하고 상위 차원의 정체성과의 진정한 영적 통합을 통한 자연적인 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며 넷의 가디언들로서 봉사한다.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가디언들의 실체 이름은 스와팀이네, 스와팀. 스와팀의 구성원들. 그 더 상위 존재들이겠죠. 스와팀들도 2억 5천만이라고 했잖아요. 2억 5천만 년. 2,500억 년. 근데 그 차원근 자유세계 연합이 3,500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걸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가디언들까지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스와팀들은 이제 우리의 아주 작은 이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있거나 내 이 섀도우 바디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 구출하는 구체적인 팀인 것 같습니다. 스와팀들은 인간들의 신변을 지켜보며 꿈의 상태와 3차원 정신체가 아스트랄 각성을 위해 현재 위험한 1밀도 보이드 안으로 확장하기 시작할 때 여기 나오죠. 현재 위험한 프리젠트를 데인저러스 1밀도 현재 위험한 1밀도입니다.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FA와 내세 간섭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에 돕는다. 예. 수화팀들은 지구의 인간들이 안전하게 스타게이트를 통과하며 생물학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화팀들은 육체적 죽음 바르도 이전에 직면한 인간들의 영적 정체성들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제일 많이 관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팀들이 수화팀입니다. 그러니까 수화팀들이 우리가 죽을 때 이제 FA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꿈속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3차원 정신체 에고가 육체를 떠나는 것을 돕고 자연적인 아스트랄체로의 이동을 위해서 방사체 안으로의 안전한 이전을 하게 하여 이전 인생의 경험에 대한 리뷰를 한 후에 진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돕는다. 이전 인생의 리뷰입니다. 리뷰. 살아생전 리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치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알았다면 삶에 대한 리뷰를 하시고 제가 치유에 대한 서약도 쓰시고 기도문도 쓰시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이러한 맥락인 거죠. 스와팀들은 넷 위험지대, 지구와 같은 넷 위험지대로 화신하는 존재들을 도와서 새로운 베이비바디의 태아 통합 과정이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이제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다 관장하는 가디언들입니다. 따라서 블랙홀 존재들이 넷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을 제압해서 태아에 대한 강제적 점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인 거죠. 블랙홀 존재들이 태어날 때도 우리를 제압하고 몸을 강탈하고 죽을 때도 몸을 강탈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와팀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스와팀은 위험지대의 행성들로 화신하는 존재들의 신변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블랙홀 존재들의 섀도우 넷, 교묘한 대중 조작에 굴복하거나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행성의 스타게이트 개방 주기들 동안에 그리고 행성의 진화에 다른 인계점에 스와팀의 그룹들은 자주 행성에 직접 화신한다. 대부분 이제 천사들은 화신하지 않는데 이렇게 상승 주기에는 직접 화신한다고 되어 있네요. 화신한 스와팀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행성과 행성의 인종들이 넷에 의해 점령되어 블랙홀 시스템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로 지구 행성 템플라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한다. 현대의 인디고 아이들 유형 1과 2는 2000년부터 2017년 항성 활성화 주기에 여기 지구를 이기게 환생한 스와팀이다. 이해샤는 스와팀이네요. 그리고 제가 스와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격을 가하는 특수 기동대라는 생각들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샤보고 스와팀이다, 일격팀이다라고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스와팀 맞습니다. 인디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해샤는 스와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거를 급하게 읽어드린 이유는 제가 실시간으로 하이제킹 당하고 있는 우리 정신체 뭔가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카르마 이후로 미아준 입자 이후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구나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원문들을 길게 읽어드렸는데 반드시 꼭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셔서 저의 이런 마음에 보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의 도서관이었습니다. 호스트 마스터즈 카페에 들어오시면 또 관련 영상들 같이 올려드릴 거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